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이상훈 교수입니다. 예, 마지막에 하니까 마음이 네, 간략하게 짧게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이제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니까 지난 몇십 년간에 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대략 경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가 하는 그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이건데요.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하고 복지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이렇게 합의하는 게 보편적 수당의 부분입니다. 아동수당이나 또는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과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합의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 보편적 수당이 지난 30년 동안 대략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동수당이다 라고 하면 아동수당은 기본소득 수준의 아동들에게 기본소득에 해당되는 정도의 높은 수준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실제로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도 아동수당을 우리 한국 돈은 한 10만 원밖에 안 줍니다. 우리도 뭐 지금 10만 원 지급하고 있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 이걸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아동수당을. 또 영국은 최근 몇 년 전부터 6만 파운드 이상한테는 아동수당을 안 주도록 더 엄격하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하고 제일 유사한 복지의 영역인 보편적 수당의 영역에서 지난 30년 동안의 대략적인 흐름은 제가 아동수당을 말씀드렸고,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연금에 제일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북유럽 국가들이 기초연금을 다 지급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제 90년대 중반까지였고요.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북유럽 국가들이 다 기초연금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최저연금으로 전환을 시켰거든요. 북유럽 4개국이 동일하게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수당의 전반적인 지난 30년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액의 어떤 급여를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보다는 일단은 보편적 수당을 약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게 전개되어 왔다는 걸 우리 하나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러한 것의 일종의 그 배경이 이 유럽 국가들에서 대체적으로 그 정부 부분, 공공 부분이 전체 GDP 한 50%를 쓰는 거죠. 여기에서 더 쓸 수 있느냐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어느 순간부터 그 쓰는 거를 계속 늘려오다가 어느 순간 그게 대략 80년대, 특히 90년대에 전환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게 거의 맥시멈이라는 걸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거를 더 늘리려고 하지 않고 다 급여 축소의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뭘 축소시켰느냐? 연금이나 실업급이나 이런 걸 축소시키고 대신에 서비스를 강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복지국가에서의 역사적인 방향은 기본소득이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하고는 좀 방향이 좀 다르다. 이런 거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한국은 어떠냐? 우리 한국도 지금 상태로 그냥 복지제도 그대로 두면은 이제 한 50년 뒤가 되면은 우리도 GDP의 약 30% 정도를 복지에만 쓰거든요. 그럼 정부는 복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머지가 대략 20%, 25%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정부 부분이 GDP 한 50% 이상을 쓰게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건가의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을 지난 유럽 국가들에서의 몇십 년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우리도 상당히 그러니까 유럽은 지난 몇십 년 동안 긴축의 시대를 걸은 거죠. 우리는 아직 긴축을 잘 몰랐죠. 우리도 긴축의 시대로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건 뭐 너무나 눈을 맞고 뭐 불을 보듯이 뻔한 거고 긴축의 시대가 오면은 이제는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누구한테 우선순위를 먼저 둘 것인가? 그러면 이 복지와 기본소득 관련된 그 집단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빈자고요. 이 제일 큰 우선적인 우선순위를 받아야 해요, 당연히. 그다음 두 번째는 안정적인 취업자인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 아프게 된다든지, 노인이 된다든지, 또는 뭐 실업을 당하다든지, 그래서 소득이 단절되는 경우, 안정된 취업자가 소득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 이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죠, 우선순위에. 그게 기존의 복지국가수를 사회보험으로 해왔던 거죠. 이 두 가지를 잘 하면은 기초적인 보장은 되는 거죠. 그래서 북유럽에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스웨덴에 가서 어떤 교수한테 스웨덴에서는 기본소득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본소득과 같은 걸 이미 하고 있다. 기본소득 제도 자체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회보험과 기초보장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은 제3의 그룹이 이제 이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안정적인 취업자 그룹이에요. 우리가 긴축의 시대로 앞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그 긴축의 시대에 이 안정적인 취업자 그룹이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때 가서 또 긴축과 축소에 대한 논의가 또 일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취약하게 되는 집단이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과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제도적 시스템이 된다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네, 저는 복지하는 사람이어서 주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